안녕하십니까. 사주이야기 103번째. 오늘은 사주팔자에 박힌 무시무시한 삼형살의 위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주를 많이 접하다 보면 여러 가지 흉한살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작용력이 강한 살도 있고 작용력이 약한 살도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주에 흉하게 자리할 때 작용력이 너무 강하고 흉한 삼형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삼형살은 사주 팔자를 볼 때나 운기를 설명할 때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작용력도 크고 강한 살입니다. 자, 삼형살의 위력을 설명하기 전에 이 삼형살은 사주 팔자에 어떻게 자리하면 삼형살이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형살은 사주 팔자 지지에 축토, 술토, 미토가 있으면 성립을 합니다. 또 임목, 사화, 그리고 신금이 있어도 성립을 합니다. 또한 이 세 글자 중에 두 개만 있어도 성립을 하고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세 글자가 모두 있으면 강력한 작용력을 갖게 되는 건 물론이고요. 또한 운기에서 그 삼형살을 만나도 그 해에 작용력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삼형살이 사주팔자에 흉하게 자리하거나 운기에서 흉하게 들어오게 되면 관제나 송사, 그리고 구설, 시비, 교통사고, 그리고 손재, 형액, 수술, 고독수 등이 있게 됩니다. 자, 특히 인사신 삼형살은 모두가 역마기운입니다. 그러니 이동, 변동, 움직임으로 표현이 되죠. 이게 흉하게 작용하게 되면 교통에, 건강에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삼형살도 사주팔자에 길하게 자리하게 되면은 의료계라든가 사법계, 군인, 경찰, 교도관, 전문 기능으로 유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삼형살도 다른 살같이 좋음과 나쁨이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사주팔자에 삼형살이 흉하면은 내가 형을 당하는 형국이고, 삼형살이 좋게 자리한 경우에는 내가 형을 집행하는 격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삼형살도 작용력을 정확하게 하려면 사주팔자에 삼형살이 흉하게 자리한지 또 좋게 자리한지 정확히 파악해야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주팔자에 무조건 삼형살이 박혀 있으니 관제가 있니, 송사가 있니, 교통사고 수가 있니, 이렇게 통변에서는 오류가 많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사주 공부를 하시는 일반인들 중에서 살 공부를 좀 하시고 자신의 사주팔자에 삼형살이 있어 불안하시다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모두 살의 작용력만 알고 사주팔자에 흉하게 박혀 있는지 좋게 박혀 있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삼형살이 있으니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 자신의 사주팔자에 삼형살이 흉하게 자리한지 길하게 자리한지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해야 흉하다면 피하거나 줄여보려는 노력도 해봐야 하고 또 직업이라든가 설하는 방법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사주팔자에 삼형살의 작용력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삼형살을 가지고 이 사주팔자의 삼형살의 작용력의 기륭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먼저 볼까요? 병인년, 병신월, 무신일, 정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번에 사주를 풀기 위해서 먼저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자고요. 본인이 무토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병화는 큰 불이죠. 그러면 이 병화도 큰 불이 되겠네요. 임목 큰 나무, 신금 큰 쇠, 그러면 이 신금도 큰 쇠가 되겠죠. 정화 작은 촛불, 사화 큰 불,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오행 중에서 불기운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죠. 오행 중에 보이지 않는 오행은 물이 안 보이죠. 물론 지장간 신금 안의 임수, 신금 안의 임수가 암장되어 있기는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병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병화도
편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임목은 날의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러면 이 신금도 식신이 되겠네요. 정화는 날의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이거는 다르니까 정인. 사화 역시 날의 생해준 오행이지만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네요. 상당히 정편인 혼잡돼서 인성이 좀 많은 사주가 됐네요. 자, 사주에 지장간에만 있는 물기운은 내가 극한 오행이니까 재성이 되겠네요. 재성.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볼까요? 본인이 큰흙 무토로 신월에 태어났네요. 신금월은 초가을이죠. 가을은 쇠의 계절. 쇠는 내가 생해주는 계절이라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토의 내편을 찾아볼까요? 큰흙 무토의 내편은 같은 흙이나 아니면 불기운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쭉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 건 전혀 없네요. 지장간, 임목 안에 무토, 신금 안에 무토, 신금 안에 무토, 사화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네요. 자, 다음에 불은 어디가 있나요? 불은 연간에 큰 불 병화, 그 다음에 월간에 큰 불 병화가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시지에 사화 큰 불도 힘을 보태고 있고 시간에 정화 작은 불도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고 임목 안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죠. 자,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큰 불, 병화, 사화, 그 다음에 작은 불, 정화가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네요. 남의 편은 신금, 큰쇠, 신금 큰쇠, 임목, 큰 나무가 남의 편이 되겠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남의 편 중에 임목을 보면은 이 임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임목이 나를 극한가요? 아니죠.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바로 위에 있는 불을 보고 불한테 생을 하네요. 떼감이 돼준다는 얘기죠. 천간에 병화 큰 불 두 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에다 큰 나무가 떼감까지 떼주니 이 불은 어마어마하게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은 시지에 있는 사화와 정화도 덩달아서 불기운이 상당히 일어나죠. 그러면 이 흙은 갈라터지기 시작하고 신금은 녹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 열기에. 자, 이 불을 갖다 견제한 물기운은 신금 안에 임수 정도 있는데 이 쇠가 녹게 되면 이 임수도 증발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럴 정도로 불바다 사주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사주가 신강해진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용신은 신금으로 삼아야 되는데 신금이 너무나 그 열기운에 녹고 있어서 용신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사주가 보면은 인사신 삼형살 보이시죠? 삼형살이 보입니다. 이 삼형살이 좋은지 나쁜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먼저 임목은 어떤가요? 임목은 사주에 지금 불기운이 너무 강해서 병이 됐죠? 기울었다는 얘기죠. 이 불을 갖다 돕는 게 임목이죠. 땔감이 돼주니. 그러니 이 임목은 흉한 오행이 됐죠. 그 다음에 사화는 어떤가요? 역시 불기운이니까 흉하죠. 자, 신금이 있어요. 이거는 용신이니까 좋은데 이 많은 불기운에 힘을 그렇게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화와 임목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삼형살은 흉한 삼형살이 됐어요. 그래서 교통에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가 고장났죠. 이 나무가 관인데 관이 불에 타버리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나다 보니까 시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비가 붙게 돼서 싸우거나 그러면 관제수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비 관제수 조심해야 된다. 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재물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군비정지가 돼버렸죠. 불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물이 말라버리니까 물이 재물이 됐는데 이분 삶이 현재 결혼을 못하고 직업 안정이 안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재물밭도 안 되고 이런 사주들은 관인상생도 돼 있고 사주가 강하고 양7동이죠. 거의 양8동이 마찬가지네요. 정화 빼놓고는 다 양기운이니까 이런 기운을 갖다 학문으로 집중하게 되면은 상당히 학문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은
그게 잘 안 됐다는 얘기죠. 초년 대운 흐름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학문으로 승부했으면은 뭐 공직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경찰 쪽으로 갔으면 상당히 유망했을 텐데, 그거를 못 하다 보니까 현재 삶이 상당히 힘들어진 삶을 살고 있고, 교통력도 조심해야 되고 건강도 조심해야 되겠죠. 물이 말라버리면, 물이라는 거는 몸에 윤활유하고 같다는 얘기죠. 윤활유가 공급이 잘 안 돼 버리면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본인이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에 건강주의도 해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병신년 경인월 기사일 경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분도 오행의 분포부터 볼까요? 본인이 기토 작은 흙기운으로 태어났네요. 연간의 병화는 큰 불이 되겠죠. 신금 큰세 무세, 경금 역시 큰세 무세가 되겠죠. 그럼 이 경금도 큰세 무세가 되겠습니다. 임목 큰 나무, 사화 큰 불, 오화 작은 불,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오행 중에서 보이지 않는 오행은 물이 안 보이죠. 물론 지장간 신금 안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기는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병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신금,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경금, 역시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러면 이 경금도 상관이 되겠죠. 임목은 나를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사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오화, 역시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이거는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지장간에만 있는 물은 내가 극한 오행이니까 재성이 되겠죠.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해서 좀 더 깊이 들어볼까요? 기토가 임목월에 태어났네요. 인월은 초봄이죠. 봄은 나무의 계절, 나무는 나를 극하는 계절이라 신령을 했네요. 신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토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흙이나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쭉 보니까 나와 있는 건 전혀 없죠. 지장간 신금 안에 무토, 임목 안에 무토, 사화 안에 무토, 오화 안에 기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불은 어디가 있나요? 불은 연간에 병화 큰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일지에 사화가 큰 불이 힘을 보태고 있고, 오화도 작은 불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거로고 임목 안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남의 편은 경금 큰세, 신금 큰세, 그 다음에 임목 큰 나무가 남의 편이 됐네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사주에서는 임목이 관건이네요. 자, 임목이 나를 극한가요? 임목이 하는 일은 흙을 극하든가 불을 갖다가 생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같이 있을 경우는 생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전쟁보다는 평화. 바로 옆에 서화 큰 불이 있네요. 큰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임목 큰 땔감이 목생활을 해주니까 이 불기운은 더더욱 강해졌네요. 오화 작은 불까지 합세해가지고, 그러면 연간에 있는 이 병화도 큰 불이 돼가지고 합세가 되죠. 그러니 이렇게 똘똘 뭉쳐서 불기운이 상당히 강해져서 불바다 사주가 됐네요. 더더욱 이 불바다가 된 거는 물이 좀 불을 견제해줘야 되는데, 물이라고는 신금 안에 임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이 강해지다 보니까 쇠가 녹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임수도 약해져서 견제를 잘 못하다는 얘기예요. 불바다에서. 그래서 이 사주가 상당히 불기운이 강해져서 신강한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영신은 조우가 됐든 억부가 됐든 신금 안에 임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운도 물기운을 받으면 좋겠네요.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런 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에 인사신 삼형살이 보이네요. 이 삼형살이 좋은지 나쁜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사주에서는 불이병이라고 그랬죠. 불. 그러면 사화는 흉신이죠. 그 다음에 임목은 어떤가요? 임목은 흉신을 돕는 오행이기 때문에 얘도 흉하죠. 신금은 용신급이라 좋잖아요. 그러나 이 사주가 불바다 사주가 되면서 이 쇠가 힘을 거의 잃고 있어가지고 힘을 그렇게 발휘하지 못하고 사화와 임목이 더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형살이 상당히
흉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인사신 삼형살이 상당히 흉한 사주가 됐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는 물기운이 상당히 쪼그라들었죠. 불기운에 불바다 사주가 되면서, 그러니 윤활유가 부족한 셈이죠. 저열한 사주가 되어서. 그래서 산도 잘 이렇게 윤활유가 있어야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좀 뻑뻑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자, 삼형살이 있다는 얘기죠. 흉하게. 그러면 이게 또 역마로 잡혀있기 때문에 교통액을 조심해야 돼요. 교통사고, 사고수 조심해야 되고, 또한 이 관이 무너졌죠. 관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 관제수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주에 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분 여자분이시죠. 건강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은 뭘 뜻하나요? 생식기를 뜻하죠. 자궁, 유방, 그 다음에 콩팥이라고 그러죠. 신장. 이렇게 이쪽에 약점이 있어가지고 건강주의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인사신 삼형살이 상당히 흉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건강주의, 상해주의, 교통사고주의, 그 다음에 관제주의를 해야 되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를 볼까요? 임술년, 개축월, 경술일, 이모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분도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볼까요? 본인이 경금 큰 새로 태어났네요. 연간의 임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러면 이 임수도 큰 물이 되겠죠? 술토는 큰 흙, 광활한 대지. 계수 작은 물, 축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술토는 큰 흙, 광활한 대지라고 그랬죠? 오화는 작은 불이죠. 촛불 정도. 이렇게 오행이 형성됐네요. 상당히 흙기운도 많고 물기운도 좀 많아 보이죠. 사주에 보이지 않는 오행은 나무기운이 안 보이죠. 나무가 지장간에도 안 보이네요.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고, 육친도 한번 볼까요? 임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임수도 식신이 되겠네요. 자, 계수 역시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이건 다르니까 상관이 되겠네요. 술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러면 이 술토도 편인이 되겠네요. 축토 역시 나를 생해준 오행이고 이거는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오화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식신상관도 많고 편인, 정인 혼잡돼서 인성도 상당히 많은 그런 형국입니다. 사주에 없는 나무는 재성이 되겠죠. 내가 극한 오행이니까.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새 경금이 축월에 태어났네요. 축월은 추운 겨울이죠. 겨울은 원래 물의 계절이지만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라 흙의 계절. 흙은 나한테 생을 주는 오행이니까 등령을 했네요. 자, 등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금의 내편을 찾아볼까요? 경금의 내편은 같은 쇠나 아니면 흙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쭉 보니까 나와 있는 거는 전혀 없네요. 술토 안에 신금, 축토 안에 신금, 술토 안에 신금, 작은 쇠들이 암장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흙은 어디가 있나요? 흙은 연지에 술토, 월지에 축토, 그 다음에 일지에 술토가 나이 때 힘을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다른 데는 없죠. 그리고 오와 지장간에 기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네요.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이 제법 있기는 있는데 남의 편도 상당히 많죠. 임수, 호수같이 큰 물, 오화, 작은 물, 계수, 작은 물, 임수, 호수같이 큰 물 해가지고 상당히 남의 편도 세력이 좀 있다는 얘기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사주에서는 임수, 계수, 임수 물이 상당하죠. 호수같이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 가지고 물기운이 제법 되는데 거기다가 금생수까지 받은 물이 상당한 물이 되겠네요. 이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오화는 어떻게 되나요? 오화는 한 방에 거의죠. 이 촛불 정도는 이 물에, 그죠? 그 다음에 축토는 축축한 작은 흙이다 보니까 역시 이 많은 물에
쓸려 내려가 버린다는 얘기죠. 흙탕물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오행이라고는 술토하고 술토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술토는 또 멀어서 좀 힘을 못 주고 사주의 물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물 때문에 물이 병이 돼서 약한 사주가 됐네요. 약한 사주. 그래서 용신은 이 물을 막아주는 술토 중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 술토는 물을 갖다 막아주는 게 아니라 쇠를 갖다 생각하고 있네요. 그래서 물을 막을 생각이 없고 이 연체 있는 술토만 큰 흙만이 이 많은 물을 갖다가 막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용신이 되겠네요. 그리고 운에서는 불기운을 좀 받아야 조우도 되고 그 다음에 흙기운도 단단해져서 물을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이 사주가 술토, 축토, 술토 해가지고 삼형살이 보이네요. 축술. 그죠? 원래 축술미 삼형살인데 세 개가 있어요. 삼형살인데 두 개만 있어도 자격력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형살이 있는데 이게 형살이 좋은 형살인지 보자고요. 자, 이 술토는 나한테 힘을 주기는 주지만은 이 경금이 지금 이 흉한 물을 갖다 생각하고 있나요? 자기 자신의 발등을 찍는 거하고 똑같죠? 이 사주 물이 흉한데. 그래서 이 경금이 지금 하는 일은 물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물을 더 키우고 있는데 그거를 물을 생각하고 있는 쇠를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술토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녀석도 간접적으로 물편이 되어서 별로 좋은 역할을 하는 녀석이라고 못 되겠죠. 일간한테 힘을 주는 거는 좋겠지만은 이 흉한 물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쇠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기운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축토 쓸려 내려갔다고 그랬죠.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술토가 용신으로서 이 물을 막고 있고 고군분투하지만은 상당히 이 흙도 좀 많이 약해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술토가 반길 반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형살이 힘은 없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형국인데 이 사주에서는 살기운이 삼형살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먼저 화개살 보이시죠? 흙기운은 다 화개살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술토가 이게 천라살이죠. 천라살 남자에게만 있다는 거. 사반대에 건물을 쳐놓고 걸리게끔 만들어놓은 막힘이 많은 그런 천라살. 그 다음에 개축 임술이 뭡니까? 백호살이죠. 그 다음에 병술이 괴강살이고 또 임술은 또 괴강도 된다는 얘기죠. 살기운이 너무 덕실덕실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오셨던 게 어머니가 와가지고 직업을 하나 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했던 사주인데 이 사주의 불기운 보이시죠? 오화는 한 방에 꺼졌죠. 큰 물이 쏟아지면서 이런 촛불 정도는 한 방에 꺼버린다는 얘기죠. 이 불기운이 관성으로서 직업운을 뜻한데 이렇게 되면은 직업 안정이 좀 힘든 사주가 됐죠. 그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천상 이 살기운을 좀 설하고 그 다음에 이 식상 보이시죠? 식상은 남한테 베푸는 심성이란 얘기죠. 그냥 남을 위해서 좀 살아가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흉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군인이라든가 경찰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분들 집안을 좀 물어보니까 기독교 집안이더라고요. 상당히 믿음도 강하고 그래서 이런 목사의 길, 목회자의 길도 괜찮죠. 이 식상 기운이 설 남한테 베푸는 거니까 기독교 목사도 남을 위해서 사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화개살이 있다 보니까 종교계에도 맞고 그래서 목사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목사의 길로 갔던 학생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 흉한 형살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백호살 그 다음에 괴강살 화개살 그 다음에 천라상까지 살기운이 덕실덕실했던 이 살기운을 직업적으로 설을 해가지고 그나마 안정을 갖고 갔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삼형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형살이 흉하게 작용하면은 상당히 안 좋은 작용을 하지만은 그래도 형살을 좀 잡아주고 직업적으로 승화를 좀 시키면은 방법이
좀 안정된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기운도 있다는 거 꼭 아시면 좋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